반갑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연말정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에 있어서 100만원 판단 여부. 작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대폭 이제 강화되었습니다. 이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분리과세를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합과세를 선택했으면 기본공제가 안 되는 거고, 분리과세를 부모님이 선택했다면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분리과세 선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인데, 이제 사업소득자,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나오다시피 이제 종합소득 금액 19번이 100만원이 사실상 넘어가면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첫째, 장부로 기장한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실제 비용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만일에 적자를 봤다 그러면 예를 들면 소득금액이 100만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뭐 대부분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겠죠. 자, 참고로 기장하지 않는다 하면은 매출액이 좀 적으면은 예를 들면 단순경비율로 예를 들면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요. 기준경비 조금 매출액이 높으면은 기준경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택임대 예를 들면은 임대 수입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장부를 기산했습니다. 그러면 임대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필요경비, 실제 뭐 자산세부터 해서 뭐 이자 비용, 뭐 중개수수료, 이게 필요경비입니다. 땡금이 임대 소득금액이고요. 그리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때는 만약 임대 수익 금액이 200만이다 하면은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단순경비를 무조건 42.6%로 국회청에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곱하기 42.6%를 곱한 게 필요경비입니다. 85만 2천원이 필요경비죠. 그래서 200만원에서 85만 2천원을 빼면은 임대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예, 이 경우는 기본공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인적용역 사업자라 그러는데요. 만일에 배우자가 학습지교사다 했다, 뭐 보험 모집을 했다, 뭐 방문 판매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돈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보통 3.3% 원천징수를 하죠. 3.3% 원천징수를 하면은 이거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장부를 기장을 하지 않을 때 이것도 똑같이 총 수입이 500만원이라 그러면은 단순경비율 75%를 곱한 금액이 예를 필요경비고 빼면은 소득금액이 125만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배우자가 100만원이 초과,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가 안 되죠. 150만원. 배우자가 가입한 부양성 보험료도 공제 안 됩니다.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도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학습지교사 같은 경우에는 연수입이 400만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는데
만일에 작년에 4월달까지 학습지 교사를 했다. 그래서 세전 소득으로 41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배우자에 관한 모든 우리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편이 한계 소율이 높은 계층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 납세연맹에서 이게 사업소득자 직업별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는 총 수익 금액을 정리한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자, 건강보험, 우리가 사실상 그 건강보험이, 지역건강보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지만은 사업소득금액, 대표적인 게 보험모집이라든지 학습지 교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금액, 소득금액이 뭐죠? 총 수입에서 필요금액 뺀 소득금액이 500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아버지가 예를 들면 상가 임대업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가 작년에 사업자 등록증을 그만뒀다. 공제가 나냐. 그렇게 11월 달까지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보통 사적연금이라는데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1200만 원이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제가 앞에서도 2001년 12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아무리 연금을 많이 받더라 그래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2001년 12월 31일 즉 2002년 1일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하고요. 과세 대상 연금액 516만 원이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보건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부모님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지 솔직하게 자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잘 모르겠죠. 이런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하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제 아버지 본인이 로그인해서 확인하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소득자, 기타 소득이 뭐라 그랬죠? 일시적인 소득,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아니고 어쩌다 생기는 일시적 소득을 보통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원고로 소득 이런 거 이야기했죠. 자, 기타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합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만 원에 해당되는 우리가 수익 금액이 얼마냐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저 필요경비가 보통 60%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60%라고 보면은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250만 원이고 소득금액 300만 원에 해당되는 수익 금액이 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에 총 수입에서 보수받는데 8.8%로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원칙지수 당하면 기타 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타 소득 중에서 우리가 필요경비율이 80%짜리도 있고 90%짜리도 있고 종교인 소득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필요경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경비 60% 일반적인 기타 소득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총 수입이 250만 원이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된다 그랬죠. 250만 원이 소득이 안 되면은 당연히 소득공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소득금액 300만 원이 총 수입 350만 원에 해당된다 그랬죠. 이거 750만 원, 총 수입이 기타 소득금액이 750만 원 넘어가면 소득공제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250만 원에서 750만 원 사이에 있을 때, 소득금액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있을 때는 학증 신고를 하면은 예를 들면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고
학정 신고를 안 하면은 부양가족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즉 학정 신고를 해서 미리 낸 세금, 기타 소득 원천지주 영수증을 원천세를 환급을 받게 되면은 소득공제 기본공제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만은 피하라 자동 적발되는 부당공제 항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에서 상대 적이 뭘까요? 세무공무원일까요? 아닙니다. 국세청 컴퓨터죠. 예. 자, 국세청 컴퓨터가 여러분들의 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항목은 절대 소득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도 보다시피 쭉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거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2001년에 퇴직한 부모님이 아무리 연금을 막연히 받고 있어도 기본공제 우리가 받으시면 되고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받으면 되고, 이자 배당 소득도 우리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요. 주식으로 아무리 우리가 소득이 많아도 기본공제 가능하고, 시골에 우리가 농농사, 밭농사로 엄청난 소득을 올려도 이거는 비과세라 그랬죠. 예, 부모님이 일용직 소득으로 연봉이 5천만이라 그래도 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받으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소득은 굉장히 많지만은 지하경제 업종에 종사해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 전산에서는 적발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은 공제를 받으면 안 되죠. 그리고 배우자가 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인적용료 사업자로서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정출 영수증을 보시면 여기에 주민번호가 다 들어갑니다. 주민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하면 바로 국세청 컴퓨터에서 찾아내겠죠. 그리고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이중으로 공제하면 이것도 바로 국세청 컴퓨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형님이 공제받다가 작년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형님이 부모님을 공제를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받아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시골에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을 형님도 받고 아우도 받고 이렇게 하면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적발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발표된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국세청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적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초보 강의에서는 이 정도로 강의를 하고, 제가 목요일 날 7시부터는 이제 고급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조금 우리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중에서 장애인 소득공제, 그리고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방법이라든지, 조금 그리고 조금 자주 묻는 상담 사례, 그리고 알쏭달쏭한 상담 사례, 내가 소득공제 받아도 될까 안 받아도 될까, 자 정말로 국세청에서 좀 애매하게 답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